매도 먼저 받는 게 나으니까 모든 강의파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솔직하게 모든 걸 오픈하고 자수하겠습니다. 저는 욕을 먹을 만한 짓들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일절의 변명 없이 욕을 먹을 것이며, 범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영상과 타 유튜버분들의 과거 영상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하기가 싫거나 영상을 찍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논란이 터진 후에 영상을 새롭게 찍어서 올리면 왜 말이 서로 다르냐, 이거 봐라 리섭이 사기꾼 새끼 논란 터지니까 또 이제 와서 말 바꾼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각 잡고 찍는 영상이 이런 류의 영상인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우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장사의 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자청 게이트까지 그동안 유튜브판에서 스스로 부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권위를 내세워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인 소위 말하는 강의파리, 성공학파리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피해 검증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골물대로 골맞던 게 터졌던 거라서 저도 이게 언젠가는 무조건 터졌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터지고 있는 논란 중에 자청 게이트에 제가 핵심 인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공식적인 자청의 친한 지인이기도 하고 한때는 동업을 같이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저도 현재 강의파리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수많은 비난과 인증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구독자분들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겠죠. 제가 욕먹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부터 하나하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을 받을 만한 부분은 먼저 자수를 해서 확실하게 욕을 먹고, 저도 제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첫 번째 이유, 연애 강의 따위를 파는 것 자체가 사기다. 연애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한국말 못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스피치 강의는 대체 왜 듣는 겁니까? 스피치 학원은 왜 다녀요? 왜 모두가 말을 할 줄 아는 성인인데 같은 보험 상품을 팔아도 누군가는 보험왕을 하고 누군가는 만년 꼴찌를 할까요? 내가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스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어떤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스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외모가 전부다, 능력이 전부다 하면서 연애 강의를 까내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회사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스피치 학원 같은 거 다니지 마시고 모의 면접 같은 것도 해보지 마세요. 모의 면접 그거 아무리 진행해봤자 어차피 취직은 스펙이 전부고 회사마다 질문이 다 다를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두 번째 이유, 허위 과장 광고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사가 연예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연애 강의를 보는 사람들까지 연예인을 만나지는 못한다. 네, 저는 제발 좀 누군가가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허황된 기대를 품고 강의를 사려는 사람들한테 항상 진실만을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강의 팔이지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연애 강의 팔면서 너네 내 강의 본다고 너네도 평범한 직장을 갖고 있고 뭐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연예인과 결혼을 할 수는 없다. 근데 너네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여자를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리서평 강의 들으면 연예인 꼬실 수 있나요? 연예인 못 꼬십니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강의 내에서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거를 본다고 연예인을 꼬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꼬시려면은 그 사람과 그래도 마주치는 정도로 안 돼. 내가 독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은 돼 있어야 됩니다. 연예인이랑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강의를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연예인을 애초에 어디서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날 거면 만난다고 해서 마주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나랑 예를 들어 진짜 무슨 비장의 필살 멘트를 가르쳐주고 어떤 비장의 뭐 데이트 코스 루틴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걸 다 했어. 근데 그거를 써먹을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리섭님 안녕하세요. 리섭님 강의 듣고 제 바운더리는 거의 격파한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연예인 재벌 바운더리로 올라가고 싶은데 혹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재벌한테 가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똑같아,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도까지 레벨이 올랐으면은 그 사람들과 독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내 사회적 레벨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갑자기 뭐 연예 강의를 본다고 해서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 연예인하고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연예인이랑 결혼하는 비법,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어요. 내가 연예인이랑 독대를 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무슨 진짜로 뭐 강의 보고 뭐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노가다 뭐 택배 상하차 하던 사람이 연예인이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정도로도 안 돼. 연예인이랑 말을 한마디 섞어보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랑 독대로 밥 한 끼에 할 수 있을 정도, 차 한잔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내가 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뭐 내 비언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막 그거는 안 돼요. 그 강의 봐도 안 된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세팅 자체도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강의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꾸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으로는 보여야 돼요. 여자가 보기에. 남자로는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뭔가 뭐 강의 내용을 이렇게 써먹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과장을 했습니까? 저한테 과장이네 뭐네 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제 영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자신 없는 분야거나 증명이 되지 못한 분야거나 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익화를 할 생각은 꿈조차도 꾸지 않고 언급조차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리성님의 영상을 보며 매번 배워가는 구독자입니다. 혹시 연애 강의 말고 사회생활 강의 등 뭔가 다른 유료 강의는 만들어 볼 생각 없으신가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딱히 연애 말고 남들한테 제가 감히 뭔가를 가르칠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돈 받고 가르칠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저 여자용 강의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남자를 꼬셔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다 뇌피셜로밖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으로는 저도 주절될 수 있죠.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뇌피셜이잖아요. 다 그냥 내가 실제로 검증도 안 해보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는 사람들한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서, 심지어 경제적 자유가 목표인 사람들이 주로 시청을 하는 자청님의 채널에 나가서까지도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유튜브 뭐 억울로 끌었는데 뭐 한강이네 뭐 10억이네 하는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블로그는 완전히 개마스터였고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냥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것저것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거를 다 해보면은 레벨업이 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유튜브도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겠죠. 왜냐면 레벨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올 때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그냥 릴스 그냥 제가 조금 해보니까 200만 100만씩 나오더라고요. 그 레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청님 이 말씀하시는 레벨업 이론 그게 있잖아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레벨업을 하면은 뭐든지 다 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유튜브가 없어져서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블로그를 한다거나 하면은 저는 잘 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청님은 이제 평범한 사람도 결국에는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레벨업만 하면. 그러니까 레벨업만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인 지능과 네.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그 요지가 뭔지는 알아요. 저도 그 굉장히 좋은 의미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평범한 사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강의, 돈 버는 법 강의 하시는 분들이 평범한 저도 해냈으니까 평범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범한 줄 알았던 제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하고 운이 좋게 썸네일 어그로를 잘 끄는 사람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썸네일 어그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에 제가 태어나 버린 거죠. 모든 게 운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이 비결을 모르면 항상 운빨이라 그러거든요. 평범한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약간은, 저는 너무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지능만 갖고 있고 평범한 사실만 멀쩡하면은 누구나 다 몇천만 원 벌 수 있어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천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은 자동으로 평범한 지능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유튜브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제 포부가 뭐였냐면은, 누구나 10만 유튜버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막았잖아요. 제 심정은 그거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유튜브를 했더니 10만을 바로 찍었어.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1000만 원을 막 벌어. 그러니까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야,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어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유튜브 컨설팅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뭐
유튜브라는 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능력치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무자본 창업에 맞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게 해보라는 거예요. 맞아. 좌절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될 때까지 한다.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라는 거를 계속 찾아나가는 요정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돈을 안 벌어보다 벌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잠깐 거기에 빠져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치. 선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됐으니까 막 머리끄댕이 자꾸 막 하게 시키고 싶어. 180 받고 회사 다니는 새끼들 보면 병신들 같아. 막 야 너 빨리 사업해야지. 야 유튜버 해야지. 내가 너 썸네일 제목 다 짜줄게. 너 해. 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컨설팅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자청님한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와이프랑 맞벌이 하면서 아이 한 명 낳아가지고 이제 그 별내 신도시에서 이제 같이 사는 친구인데 월 300 정도 벌어요. 근데 그 친구 당연히 돈 걱정해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도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제 주변에 슈퍼카 타는 형님도 있고 재벌 2세, 3세도 자청님 근처에도 많겠지만 다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인생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우울증약 달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청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개발계 기조가 조금 슬픈 게 뭐냐면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자청님이 이제 엄청 떡상한 원래 유명한 책이었는데 이제 유튜브계에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읽어서 뭔가를 깨달은 분들이 부의 서행차선을 타는 사람은 굉장히 멍청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정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무생활 하면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으로 뭐 재테크 안전하게 돌려가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월 차선을 한 번쯤은 타보려는 노력은 좋다고 생각해요. 추월 차선을 한 번 타봤다가 여기는 내가 달리기에 너무 빠른 길이구나. 나 그냥 수행 차선으로 안전하게 달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부의 추월 차선을 타볼 시도는 해보되 못한다고 해도 절대로 불행하거나 나만 병신인 게 아니니까 99.9%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부의 추월 차선을 못 타요.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는 사람들은 애초에 0.1%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0.1%에 될 시도조차 복권을 내가 당첨인지 꽝인지 긁어볼 수는 있잖아. 되면 대박. 아니면은 말고. 안 되면 그냥 나머지 99%의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서행 차선을 달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저는 그냥 오늘 뭐 우리 선생님이 아주 행복론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어린 시절 얘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갑자기 어그로 끌면서 막 돈 벌고 막 그런 미친놈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근데 제가 돈 벌게 된 건 뽀록도 많고 운도 많아요. 잘 시대를 타고 난 거고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뭘 했겠어. 조선시대에서 본장이나 맞았겠지. 이렇게 저는 저를 어떻게든 띄워주려고 하는 자청님한테도 끝까지 적당히 맞춰주지 않고 제 소신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저 자신이나 제가 판매하는 물건, 콘텐츠들을 과장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가 20억이 팔렸다는 내역을 인정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024년 2월 21일 6시 기준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액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PG사가 년 단위 조회는 최근 1년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강의 오픈 후 2달간의 수익 인증으로 보태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에 강의를 오픈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이에요. 총 20억 3,345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20억이 저의 자산이라고 했거나 순이익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억 원 어치가 팔렸다고 했어요. 각종 경비 처리나 세금을 납부하기 전 단순 매출이 20억인 겁니다. 직원 급여부터 광고비, 임대료, 서버 비용, 세금 등등 계산하면 얼마 안 남는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세 번째 이유는 후기를 조작하고 있다. 이것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요즘 시대에 후기 주작 같은 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지금도 암암리에는 이름이 안 알려졌거나 정말 전두엽이 퇴화를 해서 단기적인 시야만을 갖고 있는 바보들은 후기 조작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안티가 너무 많아서 제 도덕성이나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인플루언서가 뭐만 하면 다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고 제품을 만들면 성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검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저라는 사람을 너무 몰라서 제기하는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후기가 정말 너무 많다 싶으시죠? 후기 이벤트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사도 후기를 남기면 페이백을 해주는데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벤트가 무슨 후기를 꼭 몇 줄 이상 써라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강의 관련 내용 PDF를 보내주고 있는데 한 줄을 쓰든 100줄을 쓰든 모두에게 동일한 PDF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OT 영상에서도 그냥 한 줄만 써도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강의 내용 이상의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받아보실 분들은 후기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강생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성심성의껏 써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 후기가 주작이라면 대체 왜 그렇게도 많은 수강생분들이 매주 제 채널 라이브 방송까지 와서 아무런 메리트도 없이 이렇게 수많은 인증을 하는 걸까요? 리섭님 연애 강의 듣고 8개월 만에 14살 연하 여친 생겼어요. 참고로 저 40대 아재입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수강한 지 200일 만에 존예 여친이 생겼습니다. 군인인데 리섭님 강의 듣고 여자친구 사귀고 다음 달에 여행 가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연애 강의 듣고 결혼 3개월 전입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덕분에 얼빠 존예녀와 행복한 연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듣고 인기 많고 이쁜 여자애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여태 만나던 남자랑 그냥 느낌부터 다르다고 신기해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감사합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내려주세요. 저만 보고 싶습니다. 강의 덕분에 여자친구와 70일째 잘 사귀고 있습니다. 진짜 나만 보고 싶은 강의. 리섭님 연애 강의 듣고 연애 100일 좀 지나서 여자친구한테 100일 반지도 받았어요. 형 연애 강의 보고 마인드 바뀌고 소개도 많이 받고 지금은 나름 갑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연애 강의 구독자인데 주변에서 오빠 여자 많잖아 이야기 엄청 하고 여자 쪽에서 밥을 먹자고 하고 신기합니다. 체화되니까 여자가 잘해주는 게 디폴트 되는 느낌. 리섭님 어제 저 첫 키스 했습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보고 나서 연애하니까 여친이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자고 하면 다 하고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디든 좋다며 가자는데 이게 알파의 연애구나 새삼스레 느낍니다. 리섭님 강의 잘 봤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 4살 어린 약사 여자친구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키도 170이고 얼굴도 평범합니다.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소개팅을 해도 연애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리섭님 강의 듣고 바로 연애 시작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머리 안 감고 슬리퍼에 추리닝인데 방금 레깅스녀 여자 번호 땄어요. 이게 리섭 연애 강의의 위력입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수강한 구독자입니다. 리섭님 강의 보고 여자친구 만들기는 성공했는데 헤어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 강의 보기 전에는 많이 차여봤는데 차본 적이 없어서요. 리섭님 강의 결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거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강추합니다. 리섭님 연애 강의 덕분에 진심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줄였습니다. 리섭 형님 연애 강의 듣고 정말 이상형인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을 챙겨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당장 보이는 것들만 대충 찾은 게 이 정도예요. 이 많은 분들을 제가 다 고용해서 주작을 하게 시켰겠습니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면 대체 그 리스크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의 퀄리티에 불만족하는 댓글들도 있어요.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후기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환불을 해줬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여태까지 쌓인 카톡 CS 문의 내역을 전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수강 기간이 아예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환불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2분 계셨어요. 그분들만 빼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다 환불을 확실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팔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대 광고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에 차서 물어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가르쳐줬고 불만족을 하는 분들한테는 깔끔하게 환불을 해줬습니다. 저는 적어도 단 한 번도 제 신념과 양심을 팔아가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산 적은 있어도 더럽고 쪽팔리게 산 적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를 저격하는 모든 저격 유튜버들이 제가 사이트 상세 페이지에 분명히 기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팩트체크는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제 강의가 무슨 원나잇용 픽업 아티스트 강의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제 강의는 저희 와이프가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집을 직접 했다 보니까 강의 내용을 다 인지하게 된 저희 와이프가 동료 남자 연예인들한테까지도 추천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픽업 아티스트 이론이겠습니까?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이 알아요. 저는 강의 안에서 오히려 픽업 아티스트들을 엄청나게 신랄하게 까댑니다. 그러니까 깔 때는 까더라도 부디 팩트에 입각해서 제대로 알고 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마지막 4번째 이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자청 게이트의 당사자인 자청과 동업을 했기 때문에 저놈도 공범이다. 자청은 정말 유튜브를 하기 전에 부자가 맞았던 거냐? 너도 당연히 자청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너 또한 공범이다. 제가 원래 어젯밤 12시까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4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논란이 터지자마자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자청형과 관련된 의혹을 정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과거에 성공학파리들이 수익 인증 사기를 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놨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수익 인증 사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일단 해당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기꾼들이 본인들의 수입을 어떻게 뻥튀기를 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그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누가 뭐 나 얼마 벌었다 하고 그거를 인증만 하면 고지고대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상만 보시면 그런 사기꾼들한테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사기꾼들이 수익 인증을 뻥튀기 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매출을 순이익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방식이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보통은 이 3가지를 다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약 현재 월급이 200만원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월 6천만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서 남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연봉이 7억이라고 해도 돼요. 누가 인증을 하라고 하면 그냥 월급날 입금된 거 캡처해서 200만원이 들어온 것만 인증하시면 됩니다. 야, 나 하루 만에 200만원 들어온 거 봤지? 라고 하시면 돼요. 이 새끼가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건가 싶죠?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 벌써 단번에 이해가 확 되셨을 텐데, 보통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월 수익을 인증합니다. 자기 통장에 뭐 얼마가 꽂혔는지, 아니면 뭐 무슨 펀딩이 한 달 만에 얼마가 모였는지를 인증하면서 최대한 어그로를 끌고, 흑수주였던 제가 월 몇 억을 벌게 된 방법, 아무것도 없이 연봉 몇십억을 달성한 방법, 이런 식으로 또 자신들의 돈 버는 법 강의나 컨설팅을 계속해서 팔아먹습니다. 생각 없이 보면 정말 혹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2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익은 꾸준한 수입이 아닌 단발성, 이벤트성 수익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건 결코 한 달 만에 들어온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는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 3달 전에 연애 강의를 오픈을 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한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당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거의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몰두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느라 저는 6개월간 수입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유튜브 수입이랑 다른 사업에서 오는 수입들을 포기한 채로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달에 오픈빨로 순이익 1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1억이라는 돈을 한 달 만에 번 게 맞는 건가요? 만드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줄어든 수입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아야 나 월 1억 벌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그 1억을 나누기 6을 해야 제 월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한 1600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1600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유튜브 영상만 찍었어도 2-3천만원씩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월 얼마를 벌었다라는 식의 어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오픈빨로 반짝하는 단발성 수익이 유지가 될 수도 없고요. 월급쟁이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날에 딱 200만원을 받아놓고 그 200만원이 한 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하루에 200만원을 번다고 하고 다니는 거랑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보통은 저처럼 오픈 첫 달에 오픈빨로 막 1억을 찍잖아요? 그거를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연봉 10억을 번다고 하고 다닙니다. 아니 사실 저처럼 순이익으로 말을 하지도 않죠. 매출 4억 찍힌 거를 보여주고 그걸 곱하기 12를 해서 연봉 48억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월 얼마 벌었다, 월 얼마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던 달을 기준으로만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보통 옛날에 삼류 양아치 영업직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연봉을 뻥튀기해서 나이트클럽 룸 잡고 여자들 꼬실 때나 쓰던 방식인데, 요새 인터넷에 판을 치는 성공학파리들은 이런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연수익 한번 공개해보라고 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월 몇억, 월 몇억,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12개월 동안 찍혀 있는지, 누군가가 월 3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연봉은 당연히 3600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기꾼들도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한탕 거하게 한번 땡긴 돈을 캡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치 자신이 그걸 매달 버는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그렇게 벌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뭐 강의파리들 보면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연봉이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이러는 거 다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한 번에 들어오게 만든,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로 많은 월 매출 금액을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자기들이 뭐 월 얼마를 벌었다, 하루에 얼마씩을 번다 하면서 나대는 사람들을 보면 뭐 연평균 수입을 까보라느니 어쩌니 이런 것조차도 다 필요 없이 딱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까보세요 라고요.
돈 버는 법 강의파리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인정해주려면 월 180만원 받는 편도리들의 월급도 5,400만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편도리들도 그냥 자기 월급 날만 기다렸다가 그거 들어온 거 캡처해가지고 블로그에 글 쓰는 시간 1시간만 주면 누구나 월급 5,400만원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도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뻥튀기 하니까요. 여러분, 절대 순식간에 누구나 아무런 능력 없이 그런 식으로 돈을 1000단위, 억 단위로 버는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않는 이상은요. 자동화 수익, 경제적 자유, 그 자랑스럽게 떠벌려대는 자동화 수익, 그분들은 대체 몇 년이나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 건지 한번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팔아봐서 알잖아요. 어떤 컨텐츠든지 첫 달에만 오픈빨로 반짝하고 그 뒤로는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경제적 자유입니까? 1년 뒤에는 생을 마감하는 시한부 인생이래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맞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방법, 인터넷 강의, PDF, 컨설팅 등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런 거를 보는 게 무조건 도움이 돼요. 블로그를 하실 거면 블로그 하는 방법 강의 보시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실 거면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 강의 보시고, 아마존을 하실 거면 아마존 하는 강의 보세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컨설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컨설팅부터 받고 무조건 강의부터 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 강사들의 수익 인증 방식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익 인증을 하는 꼬라지만 봐도 그 강의를 하는 강사의 양심 수준과 그 강의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무려 제가 자청령이랑 동업을 하던 시기에 찍었던 영상이에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영상들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청령은 여기에 절대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자청령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맹신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자청령이 처음 만났던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과거에 제 구독자분들이 자청령을 한번 까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형이 강의파리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자기계발서적 얘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자청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를 깔 때는 무작정 까기보다는 어차피 무료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것들을 일단은 한번 해보고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그때 까도 늦지 않는다 라는 식의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자청령이 저한테 저의 광팬이라면서 제 영상을 거의 다 봤다면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얘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오프라인 유튜브 학원을 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청령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온라인 사업이 훨씬 더 좋다면서 자기도 지금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제가 부담할 사업 자금은 제로였어요. 사이트 제작 비용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을 자청령이 다 지불했고 마케팅까지도 자청령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투자금이 제로인 상황에서 지분을 절반이나 받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손해볼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첫 달에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800만 원을 받게 됐고 자청령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15일 후인 스승의 날에 제가 받은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다시 입금해줬습니다. 저는 8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자청령한테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청령의 능력은 저한테 완벽하게 입증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했어요. 근데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돈을 번 게 맞긴 맞나?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 형이 연봉 10억 사업가라고 하면서 키운 사업이잖아.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만 하고 인증을 해달라느니 이런 얘기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저한테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 비용도 본인이 다 냈고 저한테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다 주기도 했고, 그런 사람한테 못 믿겠으니까 수익 인증을 하라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관계가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전에 그래도 나중에 리스크를 위해서 언젠가는 인증 요청을 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자청령이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무자본 창업
강의를 찍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수익 인증을 하라고 해서 잠시 강의 제작이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고 막 귀찮게 이것저것 요구한다느니 어쩌니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 인증이 됐다고 강의를 확정적으로 찍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자청형을 100% 믿게 됐고 다른 성공파리 사기꾼들을 당당하게 까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형은 진짜지만 다른 놈들은 가짜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나는 자청형을 믿는다면서 자청형의 실드를 쳤던 겁니다. 그리고 자청형은 정말 저랑 같이 일을 할 때만 해도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 무조건 환불을 해줬어요. 적어도 저와 함께 운영을 했던 라이징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라이브 때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싹 다 환불을 해준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자청형한테 환불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했더니 띠용 흑진주 뉴스라는 분께서 정말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자청의 초사고 글쓰기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자 자청의 전자책 회사 푸드프에서 공식 이메일로 답변한 내용 전문입니다. 100% 환불은커녕 자청을 저격한 동기가 떡상을 위해 유언비어로 영상을 만들었고, 나이키 창업주와 실리콘밸리 VC 대표는 자청처럼 7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하지 못했다며 자청의 전자책은 대단한 게 맞다고 환불을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이 메일을 확인한 구매자는 다시 환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푸드프 측에서 환불 요청에 대한 2차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메일에는 3개월간 꾸준히 글쓰기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만 환불을 도와준다며 주말을 제외한 30일 동안 22개의 글을 작성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청의 허위 과장 의혹으로 전자책 작성자를 신뢰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글 22개를 쓴 증거를 보이라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이렇듯 자청은 현재 100%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으며 두 번의 과정을 거쳐 환불을 거절하고 여기서도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청형에게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익 인증과 환불 인증을 카톡으로 요청했습니다. 근데 수익 인증은 분명히 수익 인증의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는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 인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물론 자청형의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는 납득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청형이 추후에 공개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환불을 안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물어보고 나서 자청형한테 지금 손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손절을 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즐거웠다면서 손절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이 영상을 어젯밤 12시까지 올리기로 해놓고 업로드가 늦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흑진주 뉴스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자청형한테 카톡을 했더니 자청형은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는 진짜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무조건 환불을 해줬다고, 출근을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어젯밤 12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지금 자청형이 저를 4년 동안 속였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보다 자신을 친형처럼 생각한다면서 믿고 따랐던 제가, 팩트체크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제가 본인이 한 말만 믿고 본인 때문에 피해 실드를 치느라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끝까지 저를 믿지 못해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쫄아서 튀었냐고, 찔리는 게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거라면서 가짜 증거 만들어내고 있다고 조롱하는 거 전부 다 견디면서 저는 끝까지 자청형이 보내준다고 한 증빙 자료를 기다렸습니다. 출근해서 직원에게 받아서 보내준다고 하기는 했지만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회사가 바빠서 야근 중이겠지, 곧 보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욕바지를 하고 있는 동안 자청형의 인스타그램에는 배드민턴을 치러 간 스토리가 올라왔어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찍어놨던 영상을 업로드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제 그만 자청을 손절하라는 모든 지인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필요한 자료가 모두 다 모였음에도 밤 12시까지 영상 제작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청형이 약속만 지켰다면, 아니 그냥 단 한 번만이라도 저한테 솔직하게 모든 거를 고백했다면 지금 찍고 있는 제 영상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자청형한테 손절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개쌍욕을 처먹어가면서 자청형을 어떻게 실드 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 형이 조금이라도 욕을 덜 먹을지 그 대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와의 인연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 절반만큼이라도 소중하다면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나한테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라이브 때 조금이라도 말실수 비슷한 거라도 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형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고민하느라 버벅이고 더듬고, 제가 이틀 동안 인간 같지도 않은 급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랑 어울려주면서 놀았던 것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명진이 형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듣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 형의 무고함, 청렴 결백함 이런 게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개소리를 하는 거라고 진실을 말했으면 아무리 저라도 실드를 치지 않고 자청형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에 주원규 형이 날아갔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건이 컸어서 모든 뉴스에까지 다 나오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사임당 형님, 그 주원규 형님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이제 사과문을 올리고 유튜브도 다 접은 상태예요. 다 접은 상태고 이제 저는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편을 들었거든요. 주원규 형님의 편을 들었어요. 나는 주원규 형님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커뮤니티 글을 올렸다가 이제 그 주원규 형님이 죄송하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은 중간에 붕 뜬 상태가 됐죠. 난처한 상태가 됐죠. 그렇게까지 편을 들고 실드를 쳤었는데 당사자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중립기여를 안 받고 함부로 나댔다가 결과적으로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괜히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고 있고요. 지금 막 악플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괜히 남들 싸움에 껴가지고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지 않으시길 바래요. 근데 저는 그냥 병신처럼 살겠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긴 병신이라서 며칠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진다는 미래를 보고서 다시 돌아갔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알아요. 이거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싸움이었고, 그 엄규 형님이 일부 잘못한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친구가 혼자서 욕먹고 있잖아.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씨발 친구면은 가오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게 뻔하다고 해도. 어떻게 인간이 나한테 이득되는 선택만 하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저를 막 욕하고 조롱하고 이러시는 분들의 주변에는 반드시 당신들이 잘못했을 때 저처럼 당신들의 그런 실드 쳐주는 들 말고 항상 언제나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면서 차갑게 돌아서는 그런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친구들만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꼭. 저는 이거를 이기려고 뭐 편을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신사임당한테, 원래대로였으면 신사임당한테 악플 2개를 달 사람이 신사임당한테 하나 달고 저한테 하나 단다면 저는 그냥 그걸로 만족합니다. 애초에 그러려고 편 든 거예요. 저는 욕먹는 게 익숙한데 그 형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친구 편 좀 들어줬다고 실망이네 뭐네 하면서 떠날 구독자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구독자분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친구가 존나 욕먹고 있을 때 자기 편 좀 들어달라고 영상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편 들어준 게 이렇게 조롱당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병신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또 존나 웃긴 게 무슨 진짜 친구를 찾는 법 이딴 거,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 이런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욕하고 조롱해야 될 거는, 지금 악플러들이 욕하고 조롱해야 될 거는 평소에 신사임당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빨고 그렇게 막 아부 떨면서 한 번만 인터뷰해달라고, 한 번만 강연해달라고 요청한 그 그 새끼들이 지금 입 싹 닫고 신사임당 인터뷰로 조회수 다 빨아는 새끼들이 신사임당 이슈 되자마자 다 삭제하고 빤스런 치는 거 봐요. 악플을 달고 조롱을 할 거면은 지금 조용한 인간들을 조롱하고 악플을 다세요. 신사임당 노화 교육, 유튜브 강의, 그 사람들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물론 알고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았을 때는 신사임당이 잘 나가니까 거기에 붙어가지고 와 역시 신사임당님 짱입니다. 역시 신사임당님 유튜브 강의 너무 쩔어요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락가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다 지우는 거야. 신사임당이랑 관련된 모든 거를.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까? 똑똑한 거죠. 그래 똑똑해요. 씨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멍청하고. 근데 나는 멍청하게 살 겁니다. 앞으로도. 저 걱정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앞으로 그냥 멍청하게 살 거예요. 지금 욕 저 존나 많이 먹고 있는 거 알고 인스타까지 와가지고 저를 막 조롱하고 이러는데 좀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누가 제 친구가 전 도와달라고 하면 항상 도와줄 겁니다. 질 거를 알아도 같이 싸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무지성 실드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무조건 100개라고 한 건 잘못한 거 맞아요. 싹 다 100개라고 한 건 잘못한 거 맞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응원을 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사과하고 고쳐나가면 되죠.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법적으로도 책임진 다음에 저는 그냥 주원규 형님이랑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이서 뭐 사업적으로 뭐 연관된 것도 없고 그냥 가끔 이렇게 시민풀이 농담이나 따먹는 그냥 그런 사이예요. 서로 막 도움 주고 받을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더 편을 든 겁니다.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 형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다가 매번 다른 사람들이 그 형의 주장과는 다른 자료를 제시해서 그걸 가져다가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때 가서 말을 바꾸고 또 다른 걸로 그 형의 말을 믿고 싸우다가 또 다시 팩폭을 당해서 다시 물어보면 직원들한테 받아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뒤로 미루고 결국 잠수를 타고 손절 통보를 했어요. 아니 사실을 말해야 제가 같이 욕을 먹어주든가 할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 뭐를 바란 적도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공범조차 되지 못한 공범 호소인입니다.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하고 제 입장을 정리해보면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극혐하고 누구나 월 1,000만원 버는 법 그딴 거 극혐하고 미래 폰지 사기 극혐하고 자기 이력을 증명도 못하는 강사들이 강의를 팔아먹는 것도 극혐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강의를 팔아놓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강사들도 극혐해요. 근데 저는 자청형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제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기는 했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저 강의파리 새끼라고 하면서 부끄럽게 산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저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거는 없다고 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 맞다고 했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솔직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니까 부디 이 영상이 끝까지 저를 믿고 저를 까는 채널들에 가서 반박을 하며 싸워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저희 구독자분들께 쪽팔리지 않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싫어하시던 안티분들께서도 이번에는 드디어 저놈이 나락을 가겠구나 하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과거에 저의 편협한 시각으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경솔한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었지만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선을 세게 넘어섰습니다. 제 경솔했던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강의파리들을 깠었는지 평소에 제 가치관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찍어뒀던 영상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편법이라는 게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는 뭐 모르겠는데 가장 쉬운 예시를 들면은 저도 욕먹으면서 돈 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강의파리 극혐하는 사람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일이 옳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내 내면이 망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강의파리를 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강의에서는 내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준다고 저는 제 스스로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떳떳해요. 내가 강의파리라고 욕을 먹지만 난 떳떳해. 내 강의를 보고 여자친구 만든 사람 존나 많아. 그리고 그런 후기를 볼 때마다 저는 힐링도 많이 되고 팔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안 하는 거야. 내 스스로도 남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솔직히 내 강의 본다고 병신들이 여자친구 만들긴 하겠어? 그냥 뻔한 얘기하면서 난 돈이나 벌면 되지 하면은 저는 내면부터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내 스스로가 떳떳한가 안 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무슨 나를 보면서 저 새끼 편법이다, 편법 써서 저렇게 돈을 벌면 안 된다, 어떻게 해봤자 내 나름대로 나 자신을 봤을 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애 강의 할인을 한다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무슨 팔던 물건을 할인을 해버리면은 제 돈 주고 산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나중 가면 올리면 올려야지.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는 저를 믿고 그 가격에 구매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사람들 외로움 많이 탈 때니까 할인하면 훨씬 잘 팔리지 않겠냐. 저도 알아요. 분명히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근데 그거라면은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저한테 진짜 끝도 없이 문의가 오는 분야가 있어요. 뭐에 관한 거냐면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달라는 분들의 메일, DM 진짜 많이 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로 수익화를 했으면은 떼돈을 벌어도 진작에 벌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 솔직히 말 잘하잖아요. 뭐든지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는 타고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걸로 막 돈 버는 법 뭐 강의 찍고 막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컨설팅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돈 벌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진짜 돈 아득바득 긁어모을 자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돈을 버는 정석은 있을 수 있어요. 정석.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정석이라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상품 올리는 방법,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 올리는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정석은 있어요.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요런 거에 있어가지고 정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월 1,000,000원 버는 방법 같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런 영상을 찍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랑 실제로 알고 지낸 사람들도 돈 버는 법에 대한 강의를 많이 찍고 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신 분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요즘에 정말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지금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돈 버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본 지가 고작 1, 2년밖에 안 됐어요. 길어야 2년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컨설팅이라고 하면서 뭐 사업 컨설팅을 한다고 하고 걸러서 받지도 않고 그냥 누가 찾아오더니까 다 받아버린 다음에 내가 네 문제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런 류의 컨설팅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자신있게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과거 시대에 주술사들은 주술사가 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조차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한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내가 네 인생 문제를 다 알고 있고 다 풀어준다는 태도를 취하는 걸 멋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 무슨 자기들이 뭐 알면 얼마나 알고 돈을 벌어왔으면 얼마나 벌었다고 찾아온 사람의 고민을 그냥 5분 10분만 듣고 나서 바로바로 그냥 뭐 인생 조언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저는 지금 특정 누군가를 찝어가지고 저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구독자 뭐 단 몇천 명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뭐 몇만 10만 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돈 버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주술사에 가까워요. 한 달밖에 안 된 주술사. 왜냐면은 사람은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이 제일 교만해지는 시기가 책을 100권 이하로 읽었을 때예요. 책을 진짜 한 수십 권 정도 읽으면 내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 같은 그런 진짜 우월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읽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우주에 티끌 한 점 먼지 같은 존재인지 그때부터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게 돼요.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전문가들은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전문가 훌륭한 과학자들은 막 50년 동안을 과학에 매진한 노학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거를 인정한 다음에 젊은 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전문가들은 단 1%의 예외 확률 때문에 누군가에게 확답을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로지 아마추어들, 사자들만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사실을 다 알고 꿰뚫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수술 성공률이 60%라고 말하면 그 수술은 100% 성공하는 수술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들은 그만큼 자기의 발언에 책임감을 갖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발언을 하더라도 자기의 전문적인 분야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컨설팅, 돈 버는 법 컨설팅, 근데 돈 버는 법이라고도 다 똑같죠? 하는 말이 다 그냥 뭐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하고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자기 팔로워 모아가지고 PDF 팔고 뭐 팔고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컨설팅을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당장 뭐 몇십만원 푼돈은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돈 버는 법 강의를 가르친다는 그 사람들은, 자칭 전문가, 자칭 컨설턴트들은 자기들도 그 방법으로 돈을 벌어본 지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진짜로 뭐 어디서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정석적으로 사업을 해서 발주를 넣고 뭐 물건 유통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유튜브라는 굉장히 특수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조차도 어떻게 될지 앞날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당장 유튜브 채널 폐쇄시킨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저조차도 지금 당장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2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지금 당장 1000만원, 2000만원을 벌고 있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돈 잘 버는 유튜버들, 연예인들이 왜 괜히 카페를 차리고 음식점을 차리고 오프라인에다가 뭐를 세워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는 거를.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가르칠 수야 있겠죠. 제가 번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적용이 가능한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구나 집에서 월 300만원 버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 영상에서 소개했던 방법들은 그냥 아이디어 같은 게 필요가 없고 아이템이 특별히 필요하지가 않은 그런 단순 노동들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뭐 개나 소나 1000만원을 벌 수가 있대. 월 1000만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제가 아는 개원이들 중에도, 개원의 병원을 차린 의사들 중에도 월 1000만원 못 버는 사람이 깔리고 깔렸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꼬시는 말은 하나같이 다 똑같죠. 평범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도 없었었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었고, 저는 진짜 구독자가 막 10만, 20만이 되는 순간까지도 와 진짜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나는 특별한 사람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맹세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과 동시에 이제 솔직히 제가 진짜 평범한 사람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웃기죠.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진짜 평범한 사람인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교만해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컨설팅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정성을 들여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50만 유튜버가 돼서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막 보내주는데, B라는 사람은 50만 명이 아니라 5,000명을 만드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로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구나. 저도 이 유튜버 컨설팅을 할 때에는 누구나 다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을 받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었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유튜버 컨설팅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10명 중에 7, 8명을 거절합니다. 진짜예요. 그 저한테 거절당한 7, 8명이 가망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는 분야랑 확실한 케어가 가능한 분야만 컨설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기치는 사람이 되기가 싫으니까. 근데 저한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안 되는 유튜버라는 게 아닙니다. 가수 아이유님의 경우도 소속사에서 여기저기 다 벤치를 먹었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성공을 하셨잖아요. 천재 프로듀서라고 하는 JYP도 수많은 스타들을 오디션에서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키워드리겠다고 반려를 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유튜버의 꿈을 접지는 마세요. 그냥 저의 능력 부족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분야의 능력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의지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고민 상담을 해본 끝에 안타까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의지력도 결국에는 재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제가 막 20대에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다고 해서 남들도 20대라고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뭐 내일 당장 굶게 되면은 다 하게 돼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완벽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걸 극복하면서 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돈 버는 법을 돈 받고 가르치는 컨설팅 문화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들이 진짜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로 남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남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살려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기를 치려는 눈빛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라는 그 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인들도 자신들이 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비극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면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려서 다 싸그리 진짜 저격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 자체도 다 소명의식이 있고 다 진실된 컨설팅을 하고 있어. 물론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뀔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랑 그게 확실히 된다는 말을 믿고 대학이고 공무원이고 다 때려치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 인증하는 것도 보면은 진짜 너무 웃겨요. 유튜브로 돈 버는 법 가르친다는 사람들 수익 인증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전후 관계가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수익 인증을 보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 버는 법 강의를 찍기 전에 재산과 수익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수익 인증이죠. 근데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돈 버는 법 강의와 돈 버는 법 컨설팅을 팔아서 번 돈을 자기 수익이라고 인증을 하고 있고 이거 봐 내가 돈 이렇게 벌었으니까 너네도 벌 수 있지. 이게 여러분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수익 인증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본인들 피 같은 돈을 빨아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수익을 인증하는 거를 가지고 아니 진짜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 무슨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대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의 아는 사람들도 돈 버는 거 강의를 찍은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 버는 거 강의를 찍기 전에 이미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들,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돈 버는 법 강의를 찍고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 돈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면은 전 항상 말씀드리죠. 내 주변에 재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자수성가 부자들한테 들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이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하기 전에 여러분이랑 똑같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매출에 울고 웃으면서 오늘은 뭐 바지가 몇 장 팔렸고 오늘은 뭐 티셔츠가 몇 장 팔렸고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에서 넘어가서 오늘은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이 들어왔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그냥 기름값이나 벌어보자 하고 시작한 유튜브가 얻어 걸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특별한 거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랑 친한 유튜버 중에 라이프해커 자청이라는 형이 계시죠. 그 형이 사실상 이제 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법 강의 춘추 전국시대의 막을 여신 분인데 저는 대놓고 그 형한테 얘기를 해요. 맨날 형 때문에 지금 유튜브판이 이지랄이 났다고 진짜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이 유행시킨 말이 뭐냐면은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친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굳이 생각을 억지로 일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왕초보는 고수한테 배워야 돼요. 확실한 고수한테. 운동을 배울 때도 애매한 사람한테 배우면은 처음 자세가 이상하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악습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왕초보면은 최대한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 프로 국대 출신 사람을 찾아서 배워야지 이도저도 아닌 어중이 떠중이한테 배우면은 좆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돈 조금 아끼려다가 거지 같은 습관이 몸에 평생 동안 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진짜로 그 돈 버는 거 컨설팅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진짜 20-30개를 봤어요.
있어요.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확실한 참 말투를 보면은 다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진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은 와, 역시 누구누구님은 정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정말 친동생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믿음이 가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흑수저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 정말 진지하게 개소리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비유가 좀 셀 수도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흑수저 부모도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잘 되라는 마음에 조언을 해주지만 아는 게 흑수저 인생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반드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믿어봐야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거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야, 이 주식 대박 난대. 이거 지금 사면은 야, 무조건 2배 뛴대. 야, 무조건 풀매수해 하면서 자기가 산 것까지 인증을 해줬어. 그 사람도 돈을 넣었어. 확실한 정보라서. 그 사람은 막 전재산을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어. 근데 그거를 보고도 여러분은 그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 속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진짜 고급 정보는 개미들한테까지 절대로 오지 않아요. 개미들한테까지 정보가 풀렸다는 건 그건 고급 정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잘 되면 사업가고 안 되면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 돼서 사업가가 된 사람이나 망해서 사기꾼이 된 사람이나 결국에 둘 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할 때 그 사기꾼으로 전락한 사람도 자기가 잘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말이 정답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정답일 거라는 생각은.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멤버십 구독자님들이라도 허황된 꿈을 갖지 마시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허황된 꿈입니다. 꿈. 누워서 자는 그때 꾸는 꿈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른 거는 다 배워도 좋습니다. 다른 거는. 영상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 정석, 아니면은 뭐 광고하는 법 정석, 블로그 키우는 법 정석, 이런 거 정도는 배워도 돼요. 그거 배운다고 해서, 그리고 그거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 크리티컬하게 뭐가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유튜브가 대세고 뭐 블로그는 죽고 있다 해도 유튜브보다 블로그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유튜브 블로그 했다가 다 실패하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다 죽어가는 뭐 트위터 같은 걸로 떼돈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한테 뭐가 맞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 좀 정답 좀 가르쳐달라는 식의 그런 안일한 태도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남한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달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고 싶다면 뭐 유튜브나 뭐 이상한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말을 듣지 마시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세요. 여러분이 쇼핑몰을 할 거면은 동대문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뭐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왜 유튜버한테 가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유튜버가 뭐 옷을 팔아봤어, 뭐 음식을 팔아봤어, 뭐를 해봤어. 여러분이 화장품을 팔 거면은 화장품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짜장면을 팔 거라면 짜장면을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된 사람한테 가서 짜장면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뭐 지금 유튜브에 뭐 돈 버는 법 강의 같은 거 보면은 다 무슨 뭐 자기가 아는 뭐 지식을 남한테 팔라고 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돈 버는 거 강의를 보고 그 돈 버는 법을 배운 사람은 또 그 돈 버는 거 강의를 밑에 사람한테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PDF를 파는 사람은 PDF 쓰는 법을 자기가 사가지고 본 다음에 또 PDF 써서 돈 버는 법을 또 팔고, 또 그걸 산 사람은 또 PDF 써서 돈 버는 법을 또 팔고. 아이씨, 그러면은 PDF 써서 돈을 도대체 누가 버는 거야? 이거 뭐 다단계도 이런 다단계가 없어요. 진짜 신종 다단계입니다. 신종 다단계. 이게 진짜 다단계면은 옥장판이라도 남지, 침대에 옥장판이라도 깔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대체?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다들 부자가 되시고, 뭐 부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하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시고 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바란다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리섭님 연애 강의 돈 주고 사는데 레알 안 보면 손해더라. 보고 한 달 만에 바로 여자친구 생김. 다들 막 진우님한테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는데 제 연애 강의 후기가 진짜로 다 거짓말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거 후기 가라로 썼다가 소비자보호원에 고소당하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제 강의를 꼭 사라 막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적어도 막 그런 거 갖다가 후기 주작하고 막 이러지는 않습니다. 중학생도 볼만한 강의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중학생이면 공부하세요. 중학생이면 공부하셔야죠.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나가. 나가세요 지금 빨리 꺼. 너 구독 취소해. 그냥 나가서 빨리 공부해.